서가 명가. 박람회란 무엇이냐? 엑스포. 이거는 1850년, 그다음에 1900년, 뭐 1930년 이때 언저리에 대한 얘기라서 당장 우리하고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연류를 아는 게 필요하고 거기에 움직였던 여러 생각들은 대개 오늘날과도 흡사하다. 그리고 오늘날의 도시를 만든 그 기폭제가 된 장본인이 뭐냐면 박람회에 있다. 박람회는 뭐 더하기 있냐면 박물관 더하기, 식물원도 있고 동물원도 있고 산업 테크놀로지도 요것들이 모여가지고 분류도 하고 뭐 가지고 오기도 하고 식물원 동물원은 뭐냐면 정말 식물 동물이 아니라 물건을 가지고 오는 거지. 물건이라고 하는 게 해외에서 왔다 뭐였다 그러니까 전부 다 모여놓으니까 식물 동물원에 식물 동물 대신에 물건이 들어오는 거야. 산업혁명 얘기 많이 하지만 산업혁명의 가장 동기는 물건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이 만들어내는 스펙터클한 장이다. 당시의 제국주의에다가 이 산업이 발달해서 이루어진 것 때문에 사람들이 평등해지고 너도 나도 똑같은 물건을 어느 정도 사게 되면서 그 사회가 소비사회가 되고 소비사회가 되니까 사람들이 대중으로 변하고 그 대중의 욕망을 따라야 되는 그런 거로 확산해가는 어떤 장이 필요했다. 그런 장을 만들었는데 제국은 이걸 가지고 선전을 하고 소비사회는 상품으로 광고를 하고 대중의 욕망은 구경거리를 만들고 이런 복잡한 이야기를 펼쳐놓은 게 박람회였는데 시작하기로는 1798년에 프랑스에서 산업박람회 시작했다가 본격화된 거는 1851년 런던 만국박람회 때문에 그 이후에 국가적인 여러 축제로 바뀌었어요. 박람회를 만든 사람도 조셉 팩스톤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도 정원사예요. 온실 만들던 사람이에요. 아까 그 온실 기술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것도 이제 긴가민가하고 자꾸만 뒤로 미루고 뭐 빨리는 져야겠고 그러니까 안을 내라 그랬는데 다들 잘 못 리전트 파크에다가 뭘 세워야겠다 그랬는데 어떤 사람이 안을 냈어요. 몇 달 만에 다 만들 수 있다. 프리팝을 해가지고 조셉 팩스턴이 그거를 만들어가지고 유리로 뚝딱거려가지고 쫙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안을 채택해서 만들었는데 여기 나무가 큰 나무였어요. 이 나무 때문에 이 유리를 크게 씌웠어요. 이런 공간을 세상에서 본 적이 없어. 온실 가서 그걸 본 사람은 궁전이거나 그 온실 기사나 몇 사람이 봤지 많은 사람이 본 건 아니었는데 이게 커다란 공간 세대 이게 새 세상을 만나는 그런 이 광대한 공간에 쏟아지는 빛에 뭐 물건 투성이에 많은 사람이 운집하는데 몇 명이 왔느냐 여기에 입장한 사람이 토탈 600만 명. 그러니까 서울시가 조금 작았을 때 그 인원수만큼이 그 시대에 움직였고 그때 런던 인구의 3배가 이 건물을 움직였다. 인구의 이동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런 걸 보고 스펙터클에 소비하는 대중으로 이 바뀌는 눈이 번쩍 띄었다는 거죠. 박람회는 그 뒤에 백화점이나 쇼핑몰 유원지로 이루어지는 그런 식의 백화점, 쇼핑몰 유원지의 근건이 뭐냐? 이게 박람회라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고 있나? 지금서부터는 어떻게 바뀌는가에 대한데 박물관은 그렇게 크게 바뀐 것 같지는 않지만 최근에 박물관이라고 하는 것이 뭐 역사박물관, 청주박물관, 공주박물관 이런 이제 고고학적인 박물관 말고 주변에 있는 박물관들이 많이 생겼어요. 이건 뭐 가지수가 너무 많아. 예를 들면 수족관도 박물관이에요. 해양박물관. 그다음에 뭐 자동차, 현대자동차 무슨 박물관. 또 자동차만 얻게 하면 이게 이제 메르세데스 벤츠 박물관. 박물관에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 이제 차들이 싹 다니면서 구경하고 있는 그런 모습부터 어떤 회사 가지고 있는 박물관, 뭐 아마 아모레 뭐 퍼시픽 거기도 아마 화장품 박물관도 있고 뭐 많을 거예요. 박물관은 굉장히 많아요. 제주도 가니까 초콜릿 박물관도 있어요. 거기도 초콜릿 또 사왔잖아 또. 이거는 이제 폭스바겐 이 문제가 많은 폭스바겐의 자동차 보였는데 이런 식의 이제 주차장처럼 생긴 데다가 이걸 파고 차를 살려고 하는 사람이 이걸 보게 해서 마치 박물관처럼 오래된 건 아니지만 해가지고 자기 차가 쓱 나와. 내 차가 뭐요? 그러면 나와. 이 차가 탁 나와가지고 탁 쓰면 그걸 타고 램프를 타면서 제가 시승해서 내려오는 거야. 로마 무슨 개선 장군처럼. 그래가지고 안녕히 가시라고. 이런 이제 공간의 퍼포먼스를 한번 쫙 거쳐놨는데 주변에 차들이 많이 있는 것 속에서 내 차가 싹 나온다 생각하니까 이건 이제 스펙타클하면서 박물관이면서 전시장이면서
테마파크면서 자동차라는 기술이 있으면서 뭐 이게 섞여 있는 것들이 얼마든지 나타나는 것이 박물관의 범주를 벗어나지만 상당히 새로운 공간을 어떻게 보면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얘기해요. 미술관은 어떻게 변하냐면 21세기 미술관은 과거에는 미술을 통해서 뭘 계몽한다. 아름다움을 국가가 가르친다. 그래서 사람이 선해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미술관을 만들었다면 지금도 미술관을 만들 때 그렇게 만든다면 바뀌어야 된다 이거죠. 국가 미술 국립으로 만든다. 그것을 계속 주장하고 있다 하면 바뀌어야 된다. 그렇게 하는 미술관일수록 문턱이 높고 자기네끼리 미술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자기네끼리 토론하는 걸로 바뀌지 일반 사람들이 가서 자기가 참여하는 일들을 사라지게 할 게 아니냐. 그런 미술관이 과연 있는가? 화이트 큐브라고 하는 것은 과거 이전에 뭔가 제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뭔가 다 지워버리고 처음부터 시작해서 만드는 그런 미술관이 아니다. 그러죠. 근데 말하자니까 미술관도 새로 짓고 예술도 새로 해가지고 새로 뭔가 처음부터 만들어내가는 이런 시대인가? 소위 말 지속 가능한 시대, 뭐 옛날 거 고쳐 쓰는 시대, 뭐 이런 거에 있는 것하고 과연 미술이라고 하는 것이 맞는가 해보면 어쩔 수 없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이지만 이런 것들을 떠나는 미술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러면 미술관을 생각할 때 어떻게 하는가? 현대 미술이 무엇하는 거냐라고 하는 걸 물어야 미술관이 생기지. 그럼 미술은 미술하는 사람이고 건축은 건축하는 사람이야. 이러면 좋은 미술관이 안 생긴단 말이에요. 현대 미술관과 예술이 동시에 만들어지잖아요. 무슨 뜻이냐면 미술관도 지으라면 지금 짓잖아요. 그럼 현대 예술가들은 옛날 거 뭐 루벤스 배우고 이럽니까? 자기가 지금 오늘날에 하고 있는 그 과제를 풀잖아요. 그러면 그 작가도 지금 만들고 있는 거죠. 그럼 지금 만들고 있는 그 작가와 지금 만들고 있는 집이 뭔가 연대가 맞아야 되잖아. 옛날에 뭐 1900년대 1920년대 유명한 우리나라 서양 미술 화가가 있었다. 그 이인성이 있다. 그분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이미 있는 그 작품을 전시하는 그런 미술관이 아니라 지금 막 일어나고 있는 것과 연동하는 미술관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미술관과 예술이 동시에 만들어지니까 그런 거보다 현대 미술도 뭐에 관심이 있냐? 아까 환경에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우쭐거리면서 내가 작품이다 이게 아니라 환경을 변화시키고 환경에 뭘 만드는 이런 주제, 오늘날의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것들을 현대 젊은 예술가들이 만들려고 애를 쓴다. 그러면 그 환경에 걸맞는 미술관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주는 것이 현대 미술관에 해야 될 일 아닌가. 그러니까 현대 미술가가 생활이나 뭐 있다면 그 생활과 주변에 대한 관심처럼 미술관이 생활과 주변과 관심이 있는 그런 미술관을 짓도록 애를 써야겠다. 그런데 또 다른 하나는 건축이 어떤 거냐 그러면 예술 그 작품이 있으니까 그거에 맞춰주는 게 아니라 어쩌면 건축가가 이런 식의 생각을 해서 건축 공간을 바꾸면 예술도 바꿀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을 져야 되지 않나? 건축의 예술에 대하여 뭔가 자극을 줄 수 있는 그런 미술관을 져야지 좋은 거 아닌가? 미술가가 있으니까 받아 적게 하는 게 아니라 뭔가 능동적으로 아마 이렇게 잘 모르지만 이런 걸 만들면 잘 될 겁니다라고 하는 걸 제시해 주는 거예요. 왜냐? 이건 뭘 증명하냐면 옛날에 지은 학교 건물이 있고 공장 건물이 있어요. 헌 건물이 있어요. 미술가들이 화가들이나 이런 예술가들이 화이트 큐브에 있는 미술관을 찾아가지 않고 학교나 공장 오래된 데를 일부러 찾아간단 말이에요. 찾아가서 거기서 내게 맞다라고 주장하는 예술가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오래된 그 공장이나 학교가 있다면 그 학교가 그 사람이 예술을 자극하는 거 아닙니까? 공간이 자극하는 거 아니겠어요? 학교와 공장 등의 시설, 있던 오래된 것들을 이 컨버전, 전용에 쓴다 이거죠. 앞으로 예술이 있고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게 좋은 공간이지 않냐. 그 공간에서 배우고 경험한 사람이면 그런 생각이 도서관으로도 가고 또 다른 건물로도 가도 있도록 배운다 이 말이에요. 그 건축이 그 공간을 가지고 가르칠 수 있다. 환경을 특히 더 나아가서 환경도 바꾸는 이런 미술관을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올세 미술관 얘기하면서 오래된 역사가 있었는데 이거를 뭐 바꿔가지고 했다. 여기에 주로 집어넣은 거는 인상파 화가들이에요. 그런데 이 건물이 본래 철도역이었어요. 철도역이 이전에 궁전이었어요. 궁전이었는데 철도가 생기니까 관광을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그 궁전을 고쳐가지고 철도역으로 쓰다가
그 철도역이 잘 안 됐어. 금방 안 되니까 이 방치에다가 버려뒀다. 한참 버려뒀다가 나중에 미술관을 써야겠다. 그래가지고 여기다 어떻게 할까? 이게 채광이 많고 빛이 좋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루벤스나 뭐 이런 사람들의 작품이 아니라 오히려 인상파 화가들의 그 빛에 대한 영민함이 있잖아요. 그걸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대성공을 했다 이거지. 그러니까 오히려 그 공간의 특징이 미술을 끄집어내서 활기 있게 만들어주잖아요. 여기에 무슨 옛날에 16세기 뭐 이럴 때 그려진 그림을 넣었다면 안 됐을 거다. 이제 도서관은 어떻게 생겼는가? 스페인에서 어떻게 하냐면 책을 빌리겠다고 말을 해요. 그러면 도서관에서 지하철에다가 갖다 놔. 그럼 자기가 가는 길에 받아가. 그래가지고 놓고 가면은 돼. 그러니까 도서관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도서관이 점점 사람에게 전부 다 보세요. 보면 미술도 그렇고 모두 가까이 막 오잖아요. 이렇게요. 이게 원인이 뭐냐? 정보 때문에 가능하다. 이 바코드라고 하는 게 이게 아주 무서운 거예요. QR 코드 이런 것들. 이렇게 만들어 놓은 도서관으로 바꿔놨기 때문에 이 도서관의 모습이 이제 상당히 이제 달라지게 되는데 중요한 거 두 가지 유럽에 있는 게 있는데 영국 거가 있고 네덜란드 거가 있어요. 두 가지가 그 도서관을 만드는 방식이 다른데 지역 커뮤니티의 거점이 되도록 만드는 게 우리나라식이면 마을 도서관과 비슷하다 볼 수 있어요. 아이디어 스토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아이디어 스토어라고 하는 게 영국의 그 지역 커뮤니티로 만들기 위한 일종의 운동이에요. 지역 만들기가 아이디어 스토어라고 그래서 스토어. 상점에 상점, 뭐 도서관이라 안 그랬어요. 도서관이 어디 들어가 있냐면 앞에는 이렇게 이 노점상들이 있고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슈퍼마켓이 있는데 주차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애 데리고 와가지고 애는 갖다가 맡기고 주차한 다음에 맡기고 거기서 슈퍼마켓에서 물건 사고 카트 끌고 도서관에 들어올 수 있겠다고. 그래서 애 데리고 가고 애는 거기서 뭐 논다든지 책을 본다. 이게 애들끼리 만나서 커뮤니티 센터가 도서관이 하는 역할이 이게 이제 뭐 책 갖고 뭐 이렇게 하면 사서 먹고 이런 데가 아니도록 만들어 놨다는 그런 것이 이제 영국의 거점이었는데 네덜란드는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이거 네덜란드가 영국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도서관의 정책을 어디로 끌고 갈 거냐라고 하는 층위를 얘기하는 건데 네덜란드는 그렇게 커뮤니티 중심이 아니고 정보와 지식이 어떻게 교류되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왔다 이 말이에요. 왔는데 책 보고 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뭐 했느냐. 세미나를 했느냐, 뭘 얻어갔느냐, 누구하고 대화를 했느냐, 그림을 그리면서 뭘 했느냐. 이런 이 정보와 지식이 생산되는 쪽의 거를 만들려고 해서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어서 그 말을 정보와 지식의 교류요, 또 다른 문화의 인프레고 지식의 백화점이다라는 말로 표현을 해요. 어떻게 지식의 백화점이냐? 정말 백화점처럼 만들었어. 장난인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아니에요. 이게 백화점처럼 같잖아요. 그러니까 백화점이라고 하는 빌딩 타입과 도서관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맞으면 백화점은 물건 사고 뭔가 자유롭게 다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도서관에 힘주고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자유롭게 다니면서 물건 사가지고 어딘가 교류할 수 있도록 만든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만든 도서관이 있는데 거의 뭐 도서관이 아니에요. 점점점 뭐냐면 도서관이나 다음 주에 보면 쇼핑센터를 닮아가. 이게 뭔가 이렇게 정말 결합이 돼가지고 사람의 그 시너지를 만들려고 하는 노력들이 되는데 항상 그 중간에는 뭐가 있냐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위치를 이렇게 좋게 봐주는 거예요. 다 이거 해라 이런 게 없고 그냥 뭐 의자에 몇 사람 앉으시고 뭐 쉴 사람 쉬시고 또 그다음 뭐 하시고 이런 여유 공간을 만들어주는 도서관으로 바뀌고 있다. 이게 이제 대통령도 가보신 저희 제자가 설계한 이 구산동 마을도서관. 이건 뭐 말하려면 길지만 아무튼 이거는 다세대 주택 6개인가를 묶어가지고 다세대 주택을 따로 다 산 거예요. 사가지고 이걸 처음에 묶을 생각 안 하고 하나는 만화, 하나는 무슨 소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눠가지고 알아서 들어가라고 그랬는데 현상 설계해가지고 묶어가지고 서로 달리 지어진 집들을 전부 다 치수를 구산동에 있는 이 도서관 이거는 뭐 칭찬해도 그지가 없는. 왜냐하면 건물 설계의 자세가 아니라 빠뜨리지 않을 건 이 도서관이 지어지기 전부터 거기 있는 주민들이 도서관 일들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서관이라는 건물이 없이 웬 어떤 주차장 속에 들어가서 책 모으고 서로 읽고 이런 걸 했대요. 그러니까 그런 그 주민들의 모임이 있으니까 저런 집이 지어지고 잘 써지고 그래서 이게 이렇게 모든 게 합쳐가지고 지어진 것은 참 훌륭한 의미에서 이게 지역 도서관의 의미를 잘 담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거 왜 하냐? 이런 거 왜 공부하냐? 아까 얘기했는데 건축가는 일반적으로 공간을 일상생활을 위한 그릇이라고 얘기하는데
앙리르페브로는 그렇게 이해하네요. 공간은 사회적 관계가 생산하는 매체다. 이런 입장에서 이거를 살펴봐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철학이라 그러면은 심오하다, 고상하다, 세속과 떨어진 것이다. 정말 그럴까요? 철학을 공부한다면 오히려 세속적인 거하고 결부가 됐을 때, 세상이 결부했을 때 그 철학이 살아오는 거 아닌가요? 건축도 마찬가지로 비우민이, 침묵이니, 예술인이, 미학이니, 프리스크 상인이, 작가니 이래가지고 아까 있는 사회를 올바로 볼까요? 그게 아니라 오히려 주변에 있는 이런 공부를 하는 이유는 내 주변에 있는 거, 가까운 거, 혹시나 나의 분류나 모양에서 추하다고 버린 거, 무시해버린 거, 그런 것 속에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지금 현재 우리 여기 일어나는 도서관이니 뭐니 하는 그런 시설들이나 여러 것들이 주변에 풍성한 환경이 모두 우리 거의 자원이 될 거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펼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의미에서 이런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서가 명가